여러분, 혹시 요즘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자세히 보고 계신가요? 그냥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중동의 맹주라고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대한 판짜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판의 중심에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 보셨을 겁니다. 사우디가 우리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청궁2를 무려 4조 원 넘게 사가기로 했다는 뉴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무기 몇 대 팔고 돈 좀 벌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우디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고 미국 무기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사우디가 왜 갑자기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에 줄을 서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 기업 총수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무서운 지정학적 계산과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살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총구의 방향을 바꾸고 있고 그 파트너로 바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우디가 왜 그토록 한국 방산에 열광하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고래 사이에 사우디가 어떤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떤 실익을 챙기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뒤에 중동 패권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국익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아주 긴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사우디의 든든한 우방이었던 미국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 무기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미국이 인권 문제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우디가 원하는 첨단 무기를 선뜻 내주지 않거나 팔더라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은 내가 내는데 왜 사사건건 간섭이지? 라는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었죠. 바로 이 틈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파고든 겁니다.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원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대한 우리의 열린 태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원3홈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방 예산의 50% 이상을 사우디 국내에서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기 완제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 땅에 공장을 짓고 자기네 기술자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기술은 우리 핵심 자산이라 절대 안 돼! 라며 선을 긋기 일쑤죠. 반면에 우리 한국은 좋습니다. 같이 공장 세우고 기술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 겁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두 번째는 한국 무기의 압도적인 가성비와 실전 능력입니다. 우리 무기들이 어떻습니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1년 365일 언제든 바로 쏠 수 있는 실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극한의 고온에서도 보장없이 작동하는 신뢰성까지 갖췄죠. 이번에 수출된 청궁2가 대표적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적의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는 그 성능을 보면서 사우디는 자기들의 핵심 유전 시설을 지켜줄 하늘의 방패로 한국을 낙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는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중국 무기를 사자니 미국의 눈치가 보이고 러시아 무기를 사자니 국제적인 제재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사우디의 내정이나 정치 상황에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고의 무기를 공급하고 당신들의 국방 자립을 돕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다가가니 사우디로서는 한국만큼 편하고 믿음직한 파트너가 없는 것이죠. 결국 사우디의 한국 방산 사랑은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아주 치밀한 전략적 선택인 겁니다. 이번에 대박이 터진 청궁2 수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우디가 한국에 내민 장바구니 리스트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국방력을 강화하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유전 시설들이 적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실제로 예멘 반군의 공격에 유전이 불타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촘촘하게 막아줄 한국의 청궁2를 선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을 파는 게 아니라 사우디의 경제적 심장을 지켜줄 보안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상군 전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성비와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와 K2 전차 역시 사우디가 눈독을 들이는 핵심 품목입니다. 광활한 사막 지형에서 빠르게 이동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한국의 지상 장비들은 사우디군 현대화의 핵심 퍼즐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차세대 전투기인 KF-21과 각종 무인 드론 체계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이런 무기들을 사오기 위해
어떤 자원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기름판 돈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담보로 한국의 기술력을 통째로 이식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자원의 전략적 환전입니다. 사우디는 지금 땅속에 묻힌 검은 황금, 즉 석유를 꺼내서 그것을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과 지식 재산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거나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국방 기술과 제조 기반은 나라의 영원한 뼈대가 된다는 계산이죠. 또한 사우디는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홍해와 페르시아만에 있는 전 세계 물류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길목을 지키기 위해 해군력 강화가 필수적인데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을 도입해 홍해의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결국 사우디는 한국의 무기를 지를 때 삼아 중동의 안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네옴시티 같은 거대 프로젝트에 투자, 전 세계의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우디는 지금 자신들의 풍부한 자본과 지정학적 이점을 한국의 기술력과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하늘을 지키는 진정한 패권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우디의 외교 노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철저한 실리 위주의 줄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먼저 미국과의 관계를 볼까요? 사우디에겐 미국은 여전히 헤어질 수 없는 구애인 같은 존재입니다. 사우디 무기 체계의 70% 이상이 미국산이고 국가안보의 근간에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우디는 최근 미국에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하며 중동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 사우디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무기 판매를 제한하는 미국의 모습에 사우디는 결심한 겁니다. 안보를 미국 한 곳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사우디 기름을 가장 많이 사주는 최대 고객이자 미국이 주재하는 기술을 선뜻 내주는 고마운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지하며 중동 내 영향력을 키우고 있죠. 하지만 사우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너무 밀착했다가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요. 바로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역할이 등장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한국은 정말이지 완벽한 대안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를 산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 중국 무기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덜 기분 나쁜 선택지가 됩니다. 미국과의 동맹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간섭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절묘한 신의 한 수가 바로 K방산인 셈입니다. 결국 사우디는 미국이라는 안보 보험을 유지하면서 중국이라는 경제 파트너를 챙기고 그 사이에서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는 한국을 통해 해결하는 아주 영미한 삼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사우디는 이제 중동의 질서를 미국 주도에서 다극화된 구조로 바꾸려 하고 있고 그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 속에서 사우디는 한국이라는 제3의 길을 통해 자신들의 패권 야욕을 차근차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우디가 왜 그토록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지정학적 퍼즐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번 사우디와의 대규모 계약은 단순하게 우리 방산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경제적 성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이제 중동의 권력 이동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중동하면 미국 아니면 러시아 혹은 최근에 중국만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안보와 국방 현대화를 논할 때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호출하게 된 겁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적 발언권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국익의 측면에서 보면 방산 수출은 가장 강력한 외교적 닷 역할을 합니다. 한번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유지 보수와 교육 그리고 부품 공급을 위해 수십 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사우디라는 거대 국가를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략적 우방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우리에게 원유 수급 안정화라는 엄청난 보너스까지 안겨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결국 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주면서도 동시에 다음 세대의 초격차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만 이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선다면 그들은 언제든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날 수도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우디의 야심과 한국의 기술이 만난 이 순간은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도약하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돈의 흐름은 결국 총구의 방향에 따라가고 그 총구는 지금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연결할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우디와 K방산의 이 거대한 드라마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